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장을 접하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에 함께하시는 분들 엔비디아가 무너졌고 무려 8%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첨단 산업주들, 기술주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까놓고 말해 보면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이게 엔비디아 탓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탓인데 영민 매니저 그게 더 두렵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경기 침체로 계속 누르면 맞습니다. 조정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미증시가 122평 아래로 이제 꺾이면서 꺾이고. 추세적인 하락이 한번 진행이 좀 됐었죠. 그때하고 상당히 조금 유사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생기면서 경기 둔화되면 IT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당연히 꺾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가뜩이나 거기다가 사실은 저는 이제 내심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물론 뭐 미국은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 주말도 시간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이 멕시코, 캐나다 대상으로 25% 관세 그리고 중국의 추가 10% 관세 추가. 그게 이제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예고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강행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밝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겼는데 중국 규제까지 더 심해지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엔비디아 중국에 또 칩을 또 못 팔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이 이제 같이 겹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8%나 이제 급락을 했고 뭐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뭐 브로드컴부터 해가지고 또 AI 관련주들 뭐 팔란티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예외 없이 다 조정이 좀 들어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것도 코멘트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조금 냉정하게 보면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때 약간 수익성이 조금 저하된 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설계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H 시리즈에서 이제 블랙웰 시리즈로 전환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이제 그런 일부 또 문제가 반영이 좀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웰 매출이 이제 계속 좀 쌓이기 시작한다면 왜냐면 블랙웰은 H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또 고마진의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에 대한 우려는 아마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되면 분명히 이제 상세가 저는 될 거라고는 보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최근에 MS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임대를 취소한다, 뭐 연장을 추가적으로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 과연 이 과잉 투자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겠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특히나 지금 경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과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AI에 이제 쏟아붓는 걸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에 대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갑자기 이제 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랠리를 이제 주도했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 다만 아직 시간이 며칠 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아쉽게 오늘 지나면 바로 연휴가 돼버리지만 미국은 주말까지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의 또 비관적인 분위기가 바로 또 180도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여러분들이 또 공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일말의 또 기대.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한다 그랬다가 직전에 그냥 한 달 정도 유예를 시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이제 협상에 대한 여지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는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아직 경기 침체가 온 거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는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게 딱 경기 침체네 이게 요거거든요. 이거 키를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겠으니까 더 답답하고 또 밀어붙이면 또 밀어붙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첨단 산업이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그 트윗에 그래도 트럼프가 하나의 좀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4월 4일 날 이제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 25% 관세와 또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단서 조항을 단 게
단 이제 펜타닐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면 안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3월 4일까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지난번처럼 또 이제 극적 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어제 엔비디아의 어떤 8% 급락도 역시 성장 섹터는 우리가 2차전지도 사실 작년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재작년보다 늘 성장하고 있지만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거의 한 70% 이상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 섹터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것보다 일단 200%의 성장세가 나와주다가 이제 90%의 성장세로 나와주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에 어떤 성장만큼의 못 미쳤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AI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냉혹하게 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8% 급락 나오니까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투매가 전체적으로 나와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시장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그동안 이제 실업률 지표가 좀 이제 급증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은 실업률이 급증하면 오히려 증시는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급감하거나 일자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랬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화냈죠. 맞습니다. 오히려 굿뉴스가 배드뉴스였는데 네. 시장이 또 이제 약간의 투심이 꺾이면은 정말 배드뉴스가 큰 배드뉴스로 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장의 어떤 각종 지표와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사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리고 투심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아까 김현미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주말 동안 우리 다행히 또 연휴예요. 3월 1일까지 또 연휴, 예, 연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안에 또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충분한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 거의 45% 이상 거의 반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말은 아니고요. 이제 옛날 말에 이제 선배들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 남자 후배들이죠. 너무 신혼 때 잘하지 말아라. 왜냐? 한번 잘하고 나면 그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왜 이거보다 못해 이렇게 되니까 예, 그냥 신혼 때는 못해 놓고 올려라.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진짜 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저는 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너는 안 돼 잘해왔잖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컸어요. 그것도 엔비디아가 너무 잘해왔고 여기에 트럼프까지. 자 그런데 투자 전략으로 가보면은요. 개인들이 어제 또 최근에 이거 AI 빠질 때마다 거의 어마어마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두 분의 의미 또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잘하는 걸까? 아마 지난 8월, 작년 8월 때 한번 경기 침체로 무너졌을 때 완전 대반등 나와서 그 학습 효과인데 영민 매니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게 우리 지금 성악개민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우리 국장이 워낙 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뭐 로봇, AI 그리고 그 외에 뭐 방산, 뭐 이런 조선 이런 업종에서 정말 막대한 이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익을 딱 챙기고 보니까 미국장이 폭락해 있네. 그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뭐 브로드컴 이런 기술주들을 지금 또 쓸어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작년 8월이네. 딱 그러니까 이거죠. 워낙 많이 또 빠졌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또 유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게 물론 제가 이제 연초에도 올해도 이제 M7 기업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 이제 랠리를 좀 주도한다. 그 M7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상당히 좀 꺾이면서 전체 이제 글로벌 자금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 이제 투자 자금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다 이제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일괄적으로 이제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공매도에 대해 타겟이 되는 밸류가 높은 기업들의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뭐 양자 관련된 대장주였던 뭐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죄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서학 개미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살아나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이 먼저 살아날 테니까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을 좀 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X 기업들까지 이게 완전 이제 칼춤 추는 거거든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때 2배로 올라가는 ETF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진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M7 기업들이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월가에서부터 지금 고민스러운 이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트럼프 랠리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그렇죠. 쳤던 그런 흐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도 시점에서 뭐 국장이 미국장보다 아웃퍼폼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밸류로 따져봤을 때는 좀 저평가된 네.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국장을 팔고 지금 미국 주식으로 다시 이제 옮겨가는 거는 약간 죽죠.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악수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비겁한 뭐 전략이긴 합니다만 3월 4일 이후에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다음 주.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반전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패시브 자금들은 다시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테슬라,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M7, 이런 네. 종목들을 먼저 또 집중적인 매수를 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에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빠지는 칼날을 이제 잡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향후에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추이가 좀 형성되는 걸 좀 지켜보신 이후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전략도 좀 네.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학개미 분들 이게 줍줍이다. 왜냐하면 네. 작년 8월에 한번 경험했죠. 트럼프 전에 또 했죠. 그러니까 기회다로 좀 대거 몰려들고 있는데 뭐 드신 거 몰려들었습니다. 네. 이제 준호 매니저 어떤 조언을 전략을 저는 또, 이게 네. 단기적으로 이제 V자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는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기보다 만약에 그건 올해 아니다.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흐름을 보고 들어간다면은 지금 뭐 주줍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예전 과거의 사례처럼 바로 V자 반등, 코로나 때처럼 바로 V자 반등을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지금 자금을 좀 2X에 들어간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노리는 노리고 거죠.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보다 오히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1분기는 사실 자동차 업체 자체가 비수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주니퍼 Y가 이제 막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 3월, 유럽 내에서 네. 아직까지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차량 판매량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1분기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비수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제 신차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좀 그 구 모델들이 판매량이 좀 저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좀 확인할 4월까지?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그때 확실히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확실한 이슈가 있으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뭐 중국에서 그 지금 역시도. FSD가 그렇죠. 이미 네, 출시가 됐음에도 됐고.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급락이 나와주고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호재가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불확실성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 4월에 좀 저점을 잡고 6월부터 뭐 자율주행부터 휴머노id 로봇 그리고 저가형 모델 출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적의 3분기, 4분기부터 돌아나가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지금의 어떤 매수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의 흐름을 마음을, 보면서 네. 매수를 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국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그렇죠. 거는 최근의 글로벌 증시 흐름을 지켜봤을 때도 우리 국장은 정말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맞습니다. 밀리겠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 네. 요즘에 탄력도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복 탄력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국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얻어맞을 때는 같이 얻어맞더라도 네. 누가 먼저 빨리 반등을 하느냐의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국장의 대표적인 종목들, 네. 최근에 이제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회복이 될 때도 그 종목들이 더 빠르게 회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회복 뭐 미국 탄력도. 주식이 안 좋다라는 네.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네. 뭐 우리가 네. 단기 관점에서 네.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이제 좀 좋습니다. 고민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로 정해야죠. 이제 4월 2일이 상호관세 또 마지노선이니까 준호 매니저 4월 2일까지 그냥 네. 보자. 미국 주식 서학기미 분들은 그때까지 너무 큰 돈을 좀 넣지 않는 것도 네. 또 하나의 현명한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YS킴님이 피난처 어딥니까? 피난처 어딥니까? 자 일발 시작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피난처는 어딥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피넨처가 네. 될지 제시해 모르겠는데. 주세요. 사실 네. 오늘 제가 네. 이제 뭐 평소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종목인데 네. 한 종목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예. 또 우리 철친 앵커께서 또 예. 브리핑을 할 때 이 종목을 딱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이제 태양광 종목들이 예. 좀 버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일발 종목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가보시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재미있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HD 현대 그룹이 요즘에 워낙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턴니 하나가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 네. 하나 그룹도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하나 그룹주들 중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뭐 죄다 갖고 그다음에 계열회사
뭐 세트랙아이 같은 이런 까지 기업들까지 가는데, 다 급등을 예. 했는데 유일하게 안 간 애가 하나솔루션이에요. 많이 의뢰 오세요. 네, 저희 요 유튜브로도. 둘 다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인데 어제 몇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REC를 이제 폐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었고 또 인도 쪽에서 인도가 또 태양광에 굉장히 좀 큰 시장인데 인도 쪽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태양광 네. 기업들한테 이제 준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예.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그렇죠. 같은 이런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피난처로 요번 주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키워드는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 요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야말로 정말 수년 동안의 낙폭과대 업종 중국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국의 어떤 대량 생산 네. 공급 과잉 때문에 뭐 패널 가격들이 폭락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거의 고사 직전까지 이제 망하고, 내몰리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꾸역꾸역 흑자 기조가 유지된 기업이에요. 예. 작년에도 이제 뭐 이익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흑자를 예. 유지를 좀 했고요. 예. 올해 다시 이제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현재 뭐 태양광 모듈 이제 판매하는 게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뭐 풍력 관련된 사업도 또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만 뭐 거의 절대적인 비중으로 태양광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뭐 탑티어 수준의 태양광 셀과 모듈 기업들 쪽으로 파트너십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기반이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철진 MC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이제 대량 생산, 네. 공급 과잉 이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그거죠.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덤핑 비슷하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했는데. 이제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날선 대립을 통해서 뭔가를 좀 도모해 보려고 하는 의지, 뭐 철강도 때리고 지금 태양광도 때리고 조선 쪽도 때리고 이러면서 중국 기업들을 거의 뭐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10+10 전략이란 이잖아요, 말이에요. 이제 또.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태양광도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게 되면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셀과 이제 모듈의 가격이 이제 회복된다라고 예. 하면 태양광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화학 기업들이 아니 이거 별로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뭐 롯데케미칼, 네. 금호석유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꽤 강하게 이제 반등한 걸 보면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중국산에 대한 이제 배제 움직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반사 수혜를 좀 얻는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본다면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제 REC가 폐기되면서 발전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 그러면 이제 또 태양광이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고 큰손 오지겠죠. 맞습니다. 네, 어저께 큰 이제 자본. 제가 네. 뭐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도 네, 또 이제 짓는데. 지어야 되는 이제 필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향후에 AI 산업의 어떤 팽창과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이제 전력 수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제 태양광이 각광을 다시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매출액이 한 5,18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27억 정도. 올해 거의 뭐 한 몇십억 대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올해는 이익이 이제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이익 회복 구간으로 이제 진입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네, 네. 뭐 바닥권 공략하는 게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얼마나 뭐 태양광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세 기업 다 봐주시죠. 네, 그나마 뭐 하나솔루션부터. 현대 에너지 네. 솔루션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은 다른 이제 하나 그룹주들하고 너무 비교되죠. 제가 이제 이게 월봉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예. 차트를 보시면 2021년에 7만 원 하던 게 최근에 14,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확 안 들어오실 텐데 주봉으로 그냥 볼까요? 주봉 네. 일봉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해요. 주가 빠진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살벌하게 많이 빠져 있다가
그나마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제 우리 오르고 국내 있다.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서서히 좀 진행되고 있고 어저께 뭐 국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도 한번 보여드리면 뭐 폴리시리콘이요. 거의 비슷해요. 차트 네, 흐름은 네. 뭐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네. 급락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일단 부담이 없다라는 거. 오늘처럼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안전 마진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한데요. 예. 한 3% 정도만 좀 낮춰서 제가 매수가를 좀 잡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초가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조금 하락 출발을 좀 하게 되면 예. 좀 저점에서 공략을 좀 한다라는 컨셉으로 한 28,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요 근처에서 이제 가격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손절가는 2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셀 모듈 쪽이고요. 아마 이제 트럼프가 추가 관세 중국에 또 매기면 다 전전긍긍 할 텐데 네. 태양광 투자자들은 이번 3월 4일에 또 매기는 걸 그렇죠. 발휘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게 호재입니다. 그러면 거의 중국산 패널 한 50% 가격이 붙어야 되니까. 거의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더라도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상당 기간 좀 된다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키토류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석유화학 태양광, 업종, 네. 태양광과 철강 이런 업종들은 중국의 피해 대신에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수혜다. 그렇죠. 이런 네. 논리가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이 좀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봤고요. 제가 지금 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 공통점을 아시면은 딱 답변해 주세요. SK 하이닉스 어제, KB금융, 현대차 정말 대장주들이었었는데 이 세 종목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키워드는 배당락이었습니다. 이 종목들 특히 하이닉스 뭐 어제 자체로는 빠질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주주 환원을 위해서 깜깜이잖아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12월로 하면 네. 그래서 배당액을 확인하고 배당 기산일을 정한다. 이렇게 이제 방침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무조건 뭐 12월 27일 이때가 배당 뭐 기준이 배당락이 됐었는데 이제는 배당을 먼저 알려주고 배당 기준일이 나오면서 어제가 배당락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고요. 준호 매니저,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아마 좀 현명하신 분들은 어제 좀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수많은 이제 꽤 됩니다. 특히 대형주에 지금 배당락들 많거든요. 한번 맞습니다. 노려보는 이 전략 어때요? 일단 뭐 배당락을 노리고 지금 접근하는 거는 사실상 시장이 좀 이제 안정적이고 또 훈풍이 불 때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급락이 무너져서 나온 오늘은, 상태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배당을 노리고 네. 진입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까 납폭과대 섹터라든지 네. 아니면 좀 관세 리스크에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그래도 이 배당 수익보다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배당 수익 그 이상의 어떤 하락이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없죠. 거잖아요. 하고 네. 계속 빠지면 더 의미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선 조정이 충분하게 나와졌던 최근에 2차전지의 어떤 소유주의 반란도 너무 지금 3, 4년 가까운 어떤 납폭과대가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의 미운 오리 새끼로서의 어떤 이제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약간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납폭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큰 조정, 이제 이미 납폭과대에 빠진 만큼 빠진 바닥을 확인했던 납폭과대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오히려 지금 이제 첨단 산업 안에서 저는 올해도 로봇과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미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이 탄력도 면에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섹터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든지 아니면 관세 리스크에 다소 피해갈 수 있는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화 교류만큼은 그래도 이제 관세 영향에 제한적이거나 또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섹터가 지금 시장의 어떤 풍파를 좀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배당락 나왔는데 배당락 네. 중에서 어제 과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요 전략은 요 전략은 지금 아니다. 지금 시장은 안 맞다. 네, 예, 지금은 안 맞습니다. 맞다. 장 전체가.
현대차 그룹은 한 번만 봐주세요. 현대차 그룹도 어제 배당락에 대부분이 다 이제 무너졌는데 이 중에서는 한번 줍줍을 솔직히 현대차 그룹은.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작년 6월부터 꾸준한 이제 하락세가 나와주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4월달에 이제 관세 리스크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가장 먼저 좀 저가 배수가 유입될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 될 수 있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대세 상승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또 있어요. 어제는 배당락 맞았고요. 네, 배당도 맞았고 네. 그리고 GM과도 지금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도 설립을 네. 했고 또 그리고 뭐 조지아주라든지 또 엘리베마 현대차 공장과 또 이제 기아 또한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자동차 라인들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관세 리스크에 피해갈 수 있는 게 현지내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반조립 상태로 미국으로 넘겨서 이제 GM에서 또 이제 완성차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만큼 또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도 많이 없다. 그리고 이제 라인업도 뭐 하이브리드부터 디젤 또 LPG 또 그리고 전기차 뭐 다양한 라인업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도시망고 모빌리티 UAM 같은 경우는 워싱턴을 거점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거점으로 지금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좀 관세 리스크에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4월 이후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오히려 현대차가 잘 준비됐고 네. 생각보다 실적도 비교 우위적인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비교 우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자동차 섹터 자체가 또 이제 1분기에 네. 또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그거 오히려 아까 감안해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한 4월 이후부터 1분기 실적 확인하고 서서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왜 갑자기 이 시각에 이날 배당락을 이야기해? 근데 우리가 주주환원으로 K 증시가 원래는 이제 배당액을 안 보고 배당을 했잖아요. 기사일이. 근데 그건 반칙이다. 네. 그래서 배당을 얼마 하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배당락이 이렇게 대형주들이 어제가 배당락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또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요. 영민 매니저. 네. HLB 얘기가 어제 되게 많았었고, 맞습니다. 이제 다시 HLB의 심판의 날이 3월 둘째 주, 셋째 네. 주 왔습니다. 뭐 늦어도 3월 말 안에는 이제 미국 FDA 이제 품목 허가 여부가 네. 이제 결정이 좀 될 거예요. 네.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렐리주마비 이 병응요법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점점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어제는 HLB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행복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HLB가 뭐 거래 대금이 거의 6천억 가까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네. 장 초반에 이제 거의 모든 뭐 돈들을, 자금을 좀 빨아들이는 네. 블랙홀 역할을 하다 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더 고전을 좀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어쨌든 어제 이제 HLB 주가가 장중에 15%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온 이유는 유럽 이제 ESMO에서 이 간암 치료제로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베 이제 병용요법을 1차 치료제로 이제 등재하는 걸 이제 가이드에 이제 올렸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물론 품목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라면 나중에 이제 유럽 EMA에서도 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도 FDA에서도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제 품목 허가 미국 FDA 이제 품목 허가에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FDA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수정도 하고 네. 임상 디자인 또 수정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였는데 뭐 결국 지금 올해 1분기 그리고 뭐 늦어도 한 4월 정도까지 머크도 키트루다 SC 제약 뭐 임상 최종적인 결과 발표할 거죠. ABL 바이오도 뭐 최근에 이제 담도암과 관련된 담도암, 이제 얘기 담도시냐? 많이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3월 중에 또 결과 나올 거죠. HLB도 늦어도 이제 3월 말에 이제 결과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특히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신생 혈관 억제제 기반의 이제 표적 치료제 이게 리보세라닙이 이제 그런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1차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베바시주마브하고 아테졸리주마브의 이제 병용요법 요게 사실은 좀 위장관 출혈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마브 병용요법의 이제 결과를 보면 사실 ESMO에 이제 등재된 결과를 보면 MOS라고 해서 우리 전체 생존 기간 이게 23.8개월이 나왔거든요. 예. 기존 1차 치료제보다 훨씬 더 지금 연장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제 FDA의 이제 품목 허가 승인까지 좀 무난하게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네. HLB 제약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미국장의 이제 급락 조정은 테크 기업들의 조정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제약 바이오 신화초. 기업들, 신약 개발하는 네. 기업들은 또 관세에서도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HLB가 관세 부과받을 일이 없잖아요. 네.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관세 폭탄을 얻어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상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관세의 어떤 무풍지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크 기업들이 조정받으면 반대급부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알테오젠 어제 알테오젠이 또 40만 원 회복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알테오젠과 HLB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버텨준다면 시장 전체적인 이제 낙폭도 어느 정도 좀 관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HLB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으로 리볼스라니까 네. 이번 병용 투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랍니다. 그렇게 막 해주질 않는데요. 품목화가 되지도 않은 걸 안한 지금 거를. 1차 치료제로 네. 등재를 시킨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임상의 효능이 네, 강력했다. 갔다. 전체 생존 기간이라든지 결정적인 부작용 없이 상당 부분은 이제 진전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FDA도 네. 기대감이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고 보시면 여기까지인데 되겠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뭐 저희도- 결론을 예, 말씀드릴 수는 없기 아닙니다. 때문에 아직 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럽과 미국은 또 확실히 기준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3월 달에 이제 결과를 이제 봐야 된다. 다만 좀 장밋빛 전망이 지금 무르익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HLB 봤고요. YS킴님이 지수가 급락할 때는 테마주로 몰리고 조선업이 해지로 잘 버텼습니다. 오늘 조선업 궁금합니다. 준호 매니저. 네. 어제도 보면 HD 현대중공업 네. 배당 낙입니다. HD 현대도 어제 배당 낙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살아났거든요. 맞아요. 예. 잘 버텼어요. 예, 오늘 조선에 대한 궁금증 또 뭐 리뷰까지. 조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영향에 좀 다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K조선은. 네, K조선은.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으로 뭐 실적도 너무나 좋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팀코리아 형식으로 또 이제 미국 해군 함대 관련해서 좀 공동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거기에다가 MRO 관련해서 이제 네.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어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시장 여파로 흔들릴 수 있어도 그래도 이제 탄력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좀 안정을 찾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그래도 조선밖에 없구나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예. 아무래도 이제 올해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MRO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선박 건조 관련해서 같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특히 하나그룹주 중심으로 이제 하나오션 또 그리고 하나시스템 또 그리고 하나엔진 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또 들썩거리고 네. 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원달러 환율이 네,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치솟는다고 경기 침체 또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에 다시 또 이제 달러 강세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3년치 일감과 4년치 일감을 다 받은 또 이제 조선 섹터가 또 이제 그 달러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치솟으면서 결국에 환차익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도 어느 정도 좀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좀 그 안에서 저는 결국 하나그룹과 그리고 또 이제 어제 HD. 소개드렸던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이 그 투트랙으로 가장 이제 핵심 기업으로 조선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 한들 조정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세요. 이제 네. 한화는 필리조선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HD 현대 쪽은 못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되잖아요. 결국 HD 네. 현대중공업도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팀코리아로 같이 움직이지만 네. MRO 쪽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MRO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 규모가 2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이 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반반 양분하려고 하려면. 양분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미국의 조선소를 조만간에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초기잖아요. 지금 초기에 필리존스를 인수한 하나오션이 오히려 지금 최근에 상원 의원도 지금 방문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오션과 미국과의 어떤 협력이 기대가 되는데 근데 가뜩이나 지금 이제 HD현대중공업이 MRO 수주는 먼저 하나오션보다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에 지금 조선소가 없다는 이유로 MRO 쪽에서 약간은 좀 이제 후발주자로 밀려난다고 했을 때는 초기에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거의 독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HD현대중공업이 충분히 미국 현지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이제 제가 하나그룹주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그 다음 후발주자로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기대감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관점에서 네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리 한번 좀 이제 약간 배팅인데 좀 이유 있는 예, 배팅이죠. 이유 있는 초기에 배팅이다. 딱 잡아야 되니까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조선 봤고요. 아마 가장 많은 오늘의 질문들 패턴들 보면 힘들 텐데 피난처는 어딜까요? 네. 힘들 텐데
오를 거 없을까요? 우리 훈민이 아빠님도 미국장 보니까 폭락하는 와중에 AT&T, 시스코 시스템 견조했습니다. 국장도 이런 거 없을까요? 영민 매니저. 뭐 네. 부채 도사님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 뭐가 빨간불 킬 수 있는 뭐 여러 업종으로 네. 보면 IT 쪽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예. 엔비디아 진영 쪽에 이제 변동성이 좀 강했으니까. 커졌으니까 네. 또 뭐 역발상으로 오히려 삼성전자는 네.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역발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조선하고 거의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 제가 오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오시아이 홀딩스 같은 이런 태양광 이런 애들은 이제 막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악재에서 이제 조금 비껴나 있고 예. 그다음에 AT&T 딱 꼽아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통신업종 쪽에서도 이제 보면 네. SK텔레콤이라든지 KT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단기 조정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지 KT 또 그리고 당장 이제 우리 연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MWC가 있거든요. 그 MWC에 또 5G가 3대 키워드 중에 또 맞아요. 하나예요. 네. 그러면 이제 KT, 뭐 SK텔레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본다면 이제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아마도 오늘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딱 하나의 업종을 딱 찍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통신.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또 선호도가 다 다르니까 제가 이제 IT,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통신업종 그리고 태양광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좀 구미에 당기는 업종에서 좀 대안을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SK텔레콤 한번 차트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SK텔레콤도 배당락 맞았던 맞습니다. 종목인데 여기는 좀 상승 탄력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배당을 워낙 네. 많이 주는 회사니까 네. 배당락 충격 컸죠. 여파도 또 네. 상대적으로 좀 컸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SK텔레콤이 작년 SK텔레콤입니다. 연말에 이제 반등이 제법 강하게 좀 들어왔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네. 그랬다가 이제 고점 대비 지금 조정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어제 오히려 배당락. 오늘은 이제 매수 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KT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SK텔레콤이나 KT 어제도 이제 KT도 배당력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추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단기적인 이제 시장 흔들리면서 대안이 좀 될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MWC 이벤트에서는 있다. 또 통신주들이 5G. 한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빠진 그 통신 장비 밑단 있거든요. 한 2천억대, 3천억대. 예, 그쪽도 한번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피난처에 대한 질문 많거든요. 네. 오늘 같은 날 좀 빨간불 켜줬으면 합니다. 오늘의 네. 일발은요. 오늘의 일발은 그래도 유일무이한 거의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예. 네, 관세 영향에도 자유로운 엔터. 그래서 제가 YG 플러스의 후속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예. 와봤습니다. 일단 문화 교류만큼은 그래도 관세 영향에 뭐 비교적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이 미국 가서 이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매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관세를 거의 뭐 무관세다, 네, 무풍지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엔터는 한알령 네, 해제에 대한 기대감. 다음 달에 또 이제 중국의 또 이제 문화사절단이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한다는 거 했을 때 방문 자체가 일단 거의 뭐 한알령 해제의 신호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엔터 산업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바로 이제 중국 내에 가서 그동안 이제 뭐 광고부터 방송 출연 그리고 콘서트 활동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금이 금되죠. 출연료만 네.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출연료는 네 바로 네, 뭐 입금됩니다. 2분기부터 네, 네. 입금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뭐 K-팝 수요는 중국 내에서 견조하다라는 걸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게 일단 K-팝 가수가 없는 K-팝 그 공연이 계속 유행하고 있대요. 중국 가수들이 예. K-팝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 K-팝 공연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한류가 트렌드인데 결국에 블랙핑크가 제니가 입었던 옷도 하루 만에 완판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BTS 정국이 그 발랐던 립밤이 이것 예. 또한 하루 만에 풍자 사태가 벌어져요. 그만큼 지금 이제 BTS나 블랙핑크를 비롯한 국내 이제 K-팝 아티스트의 열풍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게 중국 내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이제 솔로는 각자 활동하는데 그렇죠. 완전체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월드 투어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와 또 그리고 이제 트레저라는 보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예. 베이비몬스터는 걸그룹이고 트레저는 13인조의 이제 보이 그룹입니다. 예, 근데 이제 트레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YG의 보석함 중에 하나인데 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 전환이 시작했대요. 그래서 뭐 MD라든지 음원 수업, 뭐 굿즈 상품들이 지금 이제 당사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하면서 올해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과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거기다 한알령 해제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관세의 어떤 무풍지대 엔터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알령 해제에서도 화장품과 그리고 또 이제 콘텐츠보다 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엔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레저도 올해 하반기부터 월드 투어가 같이 시작이 되고요. 또 그리고 베이몬스터의 미니 앨범 발매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더욱더 뚜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대규모 월드 투어 그리고 베이몬스터 그리고 트레저도 월드 투어인데 2NE1도 이제 올해 또 이제 데뷔를 다시 앞두고 있어요. 한번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렇죠. 재개를 네. 하면서 다시 이제 재결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또 올해 2NE1까지도 활동 재개를 앞두면서 올해 어쩌면 2025년도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뭐 사활을 걸 수 있어. 왜냐면 한알령 해제로 중국 활동 시작되지 월드 투어 시작되지 하면요. 올해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관세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무풍지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무풍지대가 엔터다라는 관점에서 YG 플러스의 후속주로 YG 엔터를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올 올해 7월부터 7월부터 네. 우리 고향, 일산에 네, 있는 일산에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네, 그래서 월드 시작됩니다. 투어가 됩니다. 7월이니까 그 전에 이제 5월에 지금 한알령 해제 말고 요거 있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엔터주 가격 전략 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전략은 네. 전일 종가였던 61,800원을 한번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4,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는 5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피난처로 정말 이 엔터주 그중에서 YG 엔터가 한번 보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태양광으로 한번 일단 네. 피난처 잡아봤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셀 모듈 패널 쪽이고요. 준호 매니저는 엔터 현금 출연료에 관세 매길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